2021년 4월 전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불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현 정부도 생숙의 주거 불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 중 가장 논란의 정점에 있는 상품은 단연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생숙의 모태는 2010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부족한 숙박업의 증대를 위해 분양 형식으로 숙박시설을 건설에 활용하자며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곳곳에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자를 위해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이 가능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변종 투자 상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그 시기 아파트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생숙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높은 프리미엄은 물론이고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을 가열시켰습니다. 또한 일부 건설사는 내 집도 되고 호텔도 된다라며 분양을 해 주거 목적의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주거가 불가함을 발표하고 분양 공고 시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 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하게끔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기준을 완화해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 시 이행 강제금 부과도 발표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분양을 받아 주거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생숙은 2021년 이후 높았던 인기는 사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2년 동안 준주택으로의 변경과 바뀐 정권에서의 구제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국토부는 생숙의 주택사용 불가를 재표명하고 2024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시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기간은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생숙은 완공이 된 전체 10만 3천 실 중 1,100실인 1.1%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주차장과 복도 등의 건축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지자체 조례 변경 문제와 입주자들의 동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산의 모 생숙에서는 거주자와 숙박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간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자들이 공용 공간을 숙박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숙박을 위한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토부 발표는 10월에 터질 시한폭탄의 시간을 1년 후로 미뤄놓은 것 뿐입니다. 현재 생숙은 정부 규제와 과잉 공급으로 인해 마피는 물론이고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놔도 매도가 어렵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생숙은 주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거나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며 숙박업 등록을 해도 30실 미만으로는 임대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한두 개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숙박업 등록을 해도 직접 임대하지 못하고 위탁관리 업체에 위탁을 맡겨 숙박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편법이 위탁관리 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본인이 장기 숙박 형식으로 거주하는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한실 숙박이냐 거주냐를 확인해 밝혀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숙을 전문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본인 거주가 주류를 이룰 듯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 승인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생숙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으며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거 용도는 구분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시설 외의 주거 용도로 활용 시 법 원칙과 건물 안전 기준 등으로 불가함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현 거주자들의 준주택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소유자와의 형평성과 타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를 우려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도 시세의 10%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함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완공된 생수과 건설 중인 곳을 모두 합하면 18만 6천 실이나 됩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완공되거나 건설 중인 객실은 9만 실입니다. 이 중 2021년 12월 이전 완공된 9만 6천 실 중 4만 7천 실이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고 4만 9천 실이 숙박업 미신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숙박업 미신고 객실 중 1인 1객실 소유가 1만 9천 객실이며 1인 2객실 이상 소유가 3만 객실에 달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실소유자로 보지 않고 투자 목적의 소유자로 추정해 구제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일부 건설사나 일부 분양 상담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주거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듣고 분양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제해줄 수 없고 개별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진행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국토부 조사 결과 분양계약서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숙박시설로만 사용하라는 게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광지인 제주, 부산, 강릉 등지에서도 생숙은 공급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숙박용으로 돌려도 생각했던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법과 방관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과잉 공급된 생숙들, 앞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 정부와의 갈등은 한참 동안 이어질 듯 합니다.